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지금 난리가 났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윤상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징역 30년, 한동훈이 당 대표? 유명인들도 한동훈과 관련된 작심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같은 자들 감옥에 쳐넣겠다.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한동훈이가 본인의 최측근인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시켰지요. 여기에 한동훈이가 자기의 핵심 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송경호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줬죠. 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뭐 했습니까? 그런 자가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 대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이렇게 대놓고 한동훈이를 박살을 내겠습니까?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나경원, 원희룡 아닙니까? 지금 범야권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의 이런 발언에는 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위원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당정 파탄과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은 충격적이게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 징역 30년을 때린 자이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나경원 위원과 원희룡 이 전 장관도 작심 저격을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반윤석열, 반윤으로 한동훈이가 스탠스를 잡아 대표가 되면 매번 이렇게 당을 운영할 것이냐라며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독자적인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한동훈의 꼼수가 무엇을 말해주겠나. 또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당대표 나가라 격려를 받았다라는 전화, 그 전화도 사실상 10초 대통령이 끊어버린 거 아니냐라며 이런 한동훈의 충격적인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사람들이 할 얘기를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국민적 위협이 있어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하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적 위협이 없느냐? 50% 이상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하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이냐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라고 사회자가 말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윤상현 위원은 아니 대통령이 피의자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피해자입니까? 20% 국민 여론을 타켓으로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번지수를 정말 잘못 짚었습니다. 80%인 당원은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신뢰는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신뢰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당심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윤상현 위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한 것을 겨냥해 아니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바닥인데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파멸적, 공멸적 당정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마 배경을 두고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윤상현 위원은 친윤8.15 나온다면 작년 김기현 대표 꼴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점점 발언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당내 당권 경쟁자들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 위원은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 어떤 자입니까? 3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충격적인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특검 탄핵 당시 30년 징역을 구형한 장본인이 당대표? 또 한 분은 바른정당에 갔지요. 또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라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물론 제주지사 시절 바른정당에 몸담아 탄핵에 찬성했던 원희룡 전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앞장섰던 나경원 위원을 모두 겨냥한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 자, 여러분 오세훈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이 전혁 전 위원, 성창경 씨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졌죠.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반응이 꽤 있는 편인데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지구당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누구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게 되면 그 동네 분들이 후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협을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과거 같으면 시의원 공천도 받고 구의원 공천도 받고 돈 받고 도움 받았는데 공천할 때 되는데 나몰라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그 검은 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 유착, 이게 보통 사회 문제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난센스다. 한마디로 그런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세훈 시장이 했던 핵심이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을 깐 본질이 뭡니까? 한동훈이가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면 지랄을 떨었었죠.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거 큰일 나겠다 싶은 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알맹이가 없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 많이 치러봤으니까 네. 알지만 총선은 후보자들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대선이 아닌데 완전 대선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네. 저 큰일 났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선 콘서트가 네. 아니고 리허설 수준이죠. 왜냐면 대선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대선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네. 유세를 나가면은 네. 그건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15분 유세하고 15분 이동하거든요. 네. 160km 밟아버립니다. 네. 저희가 막 따라가 보려도 못 따라가요. 네. 네. 그 15분 동안에 지역 수건 사업을 외워요. 네. 내리면은 그 다음 그 딱 내린 지역의 지역 수건 사업을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대표적인 거를 대통령 선거인데도 군급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한동훈은 총선은 진짜 지역이랑 딱 얽혀 있는 건데 지역 지원 유세를 가서 지역 수건 사업을 얘기를 안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왜냐하면은 정말 이 무대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것도 뭐 노련하고 한 무대를 장악하는 거,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7만 8만 하는 네. 거니까. 예. 그 사실 대선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뭐 어느 가수 굳이 얘기할 건 없지만 누구한테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대에 서라 하면은 긴장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한동훈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만 할까? 제가 신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무슨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후보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그냥 간 적도 있고 네. 자기 얘기하고 네. 주로 이제 저를 봐서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황당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띄워줘야 되는데 네. 보면 뭐 까치발을 든다던가 네. 뭐 아니면 뭐 어깨동무를 자기가 위로해가지고, 그리고 꼭 보면 뭐 자기 계급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 네. 계급이 제일 높아서 당비를 제일 많이 낸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들로 시간을 끌고, 그리고 저는 다음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거죠. 그냥 쫙 터지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네. 뭐 우리 홍 대표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라든가 장악력이 사실은 대선 내내 그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은 어느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 이번에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가슴에 있는 걸 얘기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하얗게 된 게 눈앞에 캄캄했던 게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네. 그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네. 얘기한 그날 네. 저녁에 모 유튜브에 진중권이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진중권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조언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로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진중권, 김경률 네. 이 두 사람은 한동훈하고 이제 거의 뭐 운명 공동체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서요. 그냥 글쎄요, 그냥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부부와 같은 사이가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심동체. 예, 거의 자,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자, 여러분, 성창경 TV의 성창경 씨가 어떤 분입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얼마나 찐 한동훈이었죠. 완전히 덜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또 못 믿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하고 똑같은 논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쪽과 서서히 이 말을 맞추는, 그래서 보복을 좁혀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라든지 이것보다는 이재명과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고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 같은 세력들에 대해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있을 때는 그 제대로 심판을 하지 못했는가? 자, 이걸 보면 정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최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정말 의안이 분방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확실한 정체성,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가는 방향도 그렇고 이게 확실한 게 맞나 싶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동훈 돈 안 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